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요, 모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평균과 바로 분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 평균을요, 앞으로 이제 그냥 평균이라고 부르던 거를 이 단원에서는요, 모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얘를 모분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라고 부를 때는요, 보통 엄마의 특성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엄마라고 불러요. 모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모계. 여론조사래요. 어디까지 했죠? 좋아요. 자, 근데 제일 좋은 거야. 이 모평균이랑 모분산을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전수조사.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지. 전체를 그냥 다 조사해갖고 평균 내고 분산 구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근데 전수조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니네 같은 바보들한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전체 모집단을 상공고 전교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상공고 전교생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영상 시청 시간을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0부터 24까지 있겠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공고 애들이 대부분 바보니까 너 이거 얼마나 해? 그럼 이상한 것만 물어보는 거지. 예? 5일 동안 본다고? 막 이런 게 물어보고 있고.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라는 건 그만큼의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똑똑한 애들만 집어서 물어보는 걸요.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요. 자, 얘를 우리가 x바라고 줄 거고요. 자, 변수를 x바라고 줍니다. 이렇게요. x바라고 두고 난 다음에 이게 표본을 우리가 채취하게 되면 표본을 추출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표본을 영어로 샘플이라고 하고요. 그 추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부분만 내가 뽑아봤고요. 그 표본들의 뭘 구하냐면은 평균과 그 표본들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요, 우리가 표시할 때 x라고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쓰고요. 이 x의 바라고 쓴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표본의 평균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요, 표본을 뭐 10명을 추출했어요. 10명. 그럼 여기에 x1도 있을 거고 x2도 있을 거고 x3, 뭐 xn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정의는요, 전체 x1 더하기 x10을요, 내가 채취한 이 샘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요. 그 표본의 크기, 여기서 요 10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n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n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 근데 이거 표본을 지금 추출할 때요,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건의자들만 10명을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시청하시는 분들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래 지금 구하고자 하는 표본을 추출한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엔 이거야. 추출한 표본을 갖고요.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모평균이 얼마입니까? 모분산이 얼마입니까? 라는 거를 추정하고 싶은 거거든. 추정이 뭐냐면은 추측해서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모평균, 모분산을 다 조사하면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추출한 샘플을 갖고 이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를 다시 추정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뽑을 때 내가 이런 애들만 뽑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건의자들. 10명을 뽑았는데 10명들이 다 막 이래. 하루에 막 뭐 19시간, 18시간씩 보는 애만 뽑았어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구했어? 내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값으로 추정이 돼서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얘네한테 이렇게 딱 집어넣었을 때 그게 맞겠어요? 어떤 애들은 0시간 보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너 같은 애들은 19시간 정도 보시겠죠. 0시간 보는 애들이 있긴 있겠어요? 뭐 많아요. 1시간 정도 적으면은 1시간은 기본으로 보실 거 아니야. 아예 안 보는 애들 있던데. 아예 안 보는 거. 사람은 돼요? 그게 돼요? 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잘 봐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S제곱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표본의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분산. 표본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잘 봐봐. 야, 분산의 정의가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지. 편차의 제곱이라고 부르죠. 편차 제곱을 다 합해서요. 개수가 몇 개야 지금? 10개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이게 표본 분산이라는 거 보입니까?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이거 외워야 돼요.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요.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10개였으면요. 10으로 안 나누고요. 무조건 한 개를 빼준 값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봐봐. 이게 표본들의 뭐예요? 편차의 제곱이지. 근데 니네가 잘 생각해봐. 표본을 뽑았을 때요. 내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모분산을 갖고 얘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잖아. 그쵸? 모분산을 얘를 갖고 추정해야 되는데 표본 분산을 갖고 지금 모분산을 추정해야 돼. 근데 내가 촘촘하게 있던 애들을 일부만 뽑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편차의 제곱이 어떻게 될까요? 편차 제곱의 합이 내가 실제로 모평균을 구하는 과정에서 모분산의 편차의 제곱이랑 표본의 편차의 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 작게 나오겠지. 더 작게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임의로 고르게 분포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값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작겠지. 편차 자체가 좀 적게 벌어져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애 중에서 내가 요만큼만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실제 편차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모집단의 편차의 제곱의 합보다는 좀 작겠지. 그래서 뭘 해주는 거야? 보정을 해주는 거야. 1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10보다 1만큼 작은 값으로 분모를 조금 더 줄여줘서 전체 값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키워주는 거지. 그래서 원래 표본의 개수의 1만큼 뺀 값으로 나누는 게 표본 분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써여 있죠. 지금 보면요. 왜 n-1로 나눈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 n에서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빼준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이 들어가려면 대학과정까지 가셔야 돼요. 고등과정에서는 왜 1을 빼냐 안 빼냐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만 보라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표본의 지금 편차가요. 실제 구하고자 하는 모분산의 편차의 제곱보다는 좀 과소평가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를 분모를 일부러 1만큼 빼서 얘를 분모를 줄임으로써 전체 분산값을 보정을 해주는 거야. 외우세요. 그냥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잘 봐봐. 내가 10개를 뽑을 때요. 10개를 뽑을 때 표본 평균이 얘도 있겠지만 내가 10명씩 뽑을 때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첫 번째 집단이야. 두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집단을 나타내는 표본 평균이 있어요. 그럼 봐봐. 표본 평균들도 어떻게 되는 거겠어? 그러면요. 일종의 확률 변수화 될 수밖에 없겠지.
표본 평균도 내가 10개를 어떻게 뽑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뽑을 때요. 어떤 추출을 하냐면요. 자, 봐봐. 표본을 추출할 때 내가 10명씩 뽑는다고 했을 때 1명, 2명, 3명, 4명을 안 집어넣고 그냥 뽑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추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보건 추출이라고 부르죠. 근데 뽑아놓고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집어넣으면 뭐겠어? 그게 보건 추출이지. 거의 대부분 문제에서는 뭐라냐면 보건 추출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잘 봐봐. 뭐 예를 들어서요. 전체 모집단이요. 이게 샘플로 내가 예를 들어보는 거야. 1, 2, 3, 4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전체 개수가 그냥 4개인 거야. 근데 이런 짓거리라는 거지. 어이? 표본조사를 한번 해보자. 표본조사. 그럼 내가 표본을 추출할 때요. 1, 2, 3을 추출할 수도 있고요. 1, 2, 4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1, 3, 4를 추출할 수도 있고요. 2, 3, 4를 추출할 수도 있죠. 표본의 크기를 몇 개로 둔 거야? 3개로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 2, 3, 4가 있고 지금 개수가 4개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제 내가 표본의 크기를 3으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이 x의 평균이 얼마가 나와요? 1, 2, 3, 4에다가 그냥 4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얼마 나와요 그러면요? 2분의 5가 나옵니까? 이렇게요? 분산은 얼마가 나와요? 분산은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1에 뭐 이렇게 쓸까? 편차가 뭐냐?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4분의 25를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얼마가 나와요? 4분의 얘가 1, 4, 5, 9, 14, 16이니까 30이야 그러면요? 그럼 4분의 5가 나와요. 이게 모분산이고 모평균인 거지? 그치? 실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자 1, 2, 3을 뽑았어요. 자 내가 이 집단을 x1에 바라고 두겠습니다. 자 x2 바라고 둘게요. x3에 바라고 두겠습니다. x4에 바라고 둘게요 이렇게요. 자 x1에 지금 평균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 녀석의 표본 분산이 얼마가 나와요? 아예 미안해.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옵니까? 3을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지 2라고요. 이때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7이 나옵니까? 이때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8이 나와요? 이때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옵니까? 그치? 자 그리고 잘 봐봐.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표본의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야 이게.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샘플의 개수가 몇 개? 샘플 크기가 몇 개? 3이지? 나눌 때 3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 녀석의 1만큼 뺀 걸로 나눈다고요. 그래놓고 뭘 계산하는데? 평균이 2니까 1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1제곱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맞아요?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얘는요 2분의 1에 3분의 7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얼마야 그 다음에 3분의 10이니까 9분의 25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표본 분산은 근데 거의 웬만하면 잘 안 물어봐요. 계산하라고 했을 때만 너네가 계산하면 되는데 뺄 때 뭐만 뺀다고 조심해야 될 게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개수, 표본의 크기에 1만큼 뺀 걸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그리고 잘 봐봐. 내가 이걸 갖고 뭘 만들 거냐면요. 확률 분포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누굴 기준으로?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거야. 자, x3번, x4번. 자, 그러면은 px바가 있어요. x1바가 될 확률이 얼마야? 전체 경우의 수가 4가지 중에서 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나온 거니까 확률은 다 얼마야? 4분의 1이지. 보다 4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이런 거 물어볼게요. 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읽는 걸 뭐라고 읽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는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4분의 1에다가 이거 그냥 뭐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되지? xi, pi 확률분포 계산했으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3분의 7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분의 8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3이 되게 되어 있지. 이제 그럼 이거 계산해볼게. 자 봐봐. 4분의 2 더하기 12분의 7 더하기 얼마야 저거? 3분의 8이니까 12분의 8이야? 12분의 8 더하기 그 다음에 저 얼마죠? 4분의 3이야? 그럼 얘가 4분의 5 더하기 12분의 15니까 4분의 5가 되냐? 2분의 5가 나오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2분의 5가 나오지. 외워야 돼. 첫 번째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해놨더니 실제 모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똑같이 외워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요 원래 모평균과 변화 없이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표본을 채취를 해놨으면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갖고 뭘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평균을 직접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야. 대체적으로 니네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야. 이재용 회장 아저씨가 갑자기 와갖고 졸라 지금 노조에서 지금 막 난리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재용 아저씨가 졸라 빡쳐갖고 내가 하이닉스를 넘어서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갖고 그날 당일날 생산된 D램 반도체가 뭐 10만 개가 있어. 생산량이 10만 개 중에 불량률이 몇 프로야 그랬더니 예 불량률이 2%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면 몇 개냐? 대충 2,000개 정도 되냐? 그래서 이재용 아저씨가 뭐 하라 그랬냐면은 10만 개 나오고 다 뜯어. 그래서 실제 2,000개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조사해. 그게 무슨 조사야? 그게 모집단에 해당되는 모평균이랑 모분산을 조사하는 과정인 전수조사가 되는 거야. 전수조사. 근데 그날 당일날 생산된 10만 개를 진짜 다 직원들이 꽤 뒤집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사가 부도가 나겠죠. 돈이 안 나오니까. 전수조사를 안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재용 아저씨가 와갖고 좀 똑똑한 이재용 아저씨야. 와갖고 그러면은 있잖아 대충 무작위로 한 1,000개 정도만 까봐. 10만 개 중에서 1,000개 정도 까는 건 1% 까는 거니까 괜찮지. 그치 그 정도는 뭐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1,000개 까봤을 때 1,000개 중에 20개 정도가 진짜 불량률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그게 표본조사가 되는 거야. 그럼 1,000개를 갖고 어떻게 한 거야? 1,000개를 갖고 야 1팀은 1,000개 그 다음에 2팀은 저쪽에서 1,000개 뽑아 갖고 와. 그리고 3팀은 저쪽에서 1,000개 뽑아 갖고 와. 한 3개 정도 표본을 조사해놓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럼 비슷해. 그러면 있잖아 실제 불량률이 지금 우리가 표본 조사했을 때랑 비슷하니까 그러면 니네가 지금 저걸 갖고 어떻게 저거를 낮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게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확률 통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잘 벌려면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특히나 경영이랑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통계학을 모르시면요 거지가 되는 거야. 방금 전에 이재용 아저씨 같이 통계를 모르는 사람이야. 모평균, 모분산 이런 추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럼 그 회사는 부도가 나고 모든 회사 직원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고요. 좀 똑똑한 회장이야. 통계적 추정이라는 개념을 대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통계를 공부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다른 회사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우두머리가 있는 회사로 발전되겠지. 그래서 우두머리가 될수록 뭘 잘해야 돼요? 통계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뭘 가르쳐요? 통계학을 가르치죠. 경영통계학이라는 걸 왜 가르치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야. 여론조사 졸라 많이 오네. 그 봐봐. 얘는 지금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뭐도 구할 수 있냐면요.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할 수 있죠. 읽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그 녀석은 당연히 지금 보면요. 얘랑 관련이 있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놓게 되면요. 원래 모평균 기준으로 모분산 기준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랑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니네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있잖아. 이거 진짜 실제로 다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거 4분의 25라고 구해놨었지. 얘가 11분의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3개다라고 했었으면은 n분의 vx라는 걸 너네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랑 뭐가 달라요? 다르다 그랬었지? 이거는 표본 분산이야. 표본을 진짜 채취해서 표본 분산을 구한 거기 때문에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표본의 크기에 1만큼 나눈 걸로 이렇게 1만큼 뺀 개수대로 나눈다고. 이거는 다른 거야. 표본 평균들의 뭘 구한 거야? 분산을 구한 거라고요. 괜찮?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봐봐. 이게 표본의 개수가 졸라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기에 있는 표본 평균도 어떤 분포를 따라야 될까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겠지. 그 정규 분포가 어떻게 따라지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오평균이랑 똑같은 거고요. 얘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거를 외우셔야 돼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건 여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뒷장 내용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다 외워야 돼. 지금 설명한 거는요. 받아들여야 돼요. 전수조사를 안 한 이유가 왜 안 한다고요?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이 다 서술되어 있으니까 닥치고 다 외우실 거예요. 자, 1위 테스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